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였던 하루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일단 미국의 선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이에 우리 시장도 거래소에서 기관의 매수가 강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팔자세를 외쳤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에 양시장 정말 반등다운 반등이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바닥인 건지 아니면 시장이 하락 추세에서 잠깐의 반등인 건지 그 부분이 아마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좀 유망한 섹터 종목들 함께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의 주 무기죠. 이 선물 옵션으로 300%의 시세를 오늘 하루 만에 또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러한 비법들 홍당무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한 시간도 저희 홍당무 알찬 시간 보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만 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은 정말 어느 방송보다도 유일무이하게 정말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을 훑어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바로 지난 방송 때 자동차와 반도체 섹터 뿐만 아니라 NC소프트 좀 모아가자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도했던 섹터 종목이죠. 오늘도 이렇게 저점 매수할 섹터 종목들 장자방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예, 어저께는 제가 온라인 공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밤에는 여러분하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과 강의를 하면서 드렸던 종목들이 그리고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전 종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올랐는데 만약에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큰 그림에서 일봉 추세가 상방으로 완전히 터닝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일봉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은 일봉의 하락은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았고요. 하락 중에 반등으로 우리가 짧게 단타를 치는 구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은 올라오면서 10%에서 20% 정도, 뭐 많이 가면 20%, 30% 정도 가겠습니다만 한 15%에서 30% 사이 정도의 차익으로 만족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현금 확보했다가 시장이 빠지면 또 사고 이 전략을 올 연말까지 아마 내년 봄에서 여름 정도까지 한 10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구사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의 가치 투자는요. 정말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사실 뭐 생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에 주식을 하다가 그분들이 잘못되셨다라든가 나 못 살겠다라든가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쯤이 시장의 바닥이다. 아우성의 곡소리가 날 때쯤. 근데 지금 아직 곡소리는 안 났습니다. 이제 나 죽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식에 물려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은 더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은 상승으로 대세가 전환이 될 거라서요. 지금 무리하게 빚을 내거나 무리하게 미수, 신용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큰일 나시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께 얘기하려고 애를 쓸까라는 생각을 좀 혼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팍스비에 작년에 1월부터 출연해서 지금 5월이니까 지금 16개월째거든요. 16개월째 팍스TV 출연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방송을 가끔 모니터링을 합니다. 시간이 될 때. 근데 보면은 뭐 많아봐야 서너 종목, 5종목을 넘지 않는 걸 가지고 3개, 5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보통 PPT가 적으면은 30페이지, 많으면은 45페이지예요. 이걸 50분에 소화하려니까 저도 굉장히 숨차고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힘이 들지만 시장 전반의 세타를 계속 훑어주면서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이쯤이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쯤에는 사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TV 나와서 강의하시는 실력이 좋으신 많은 분들께서 그런 시장의 상황에 관한 얘기와 전반적인 흐른 것이 아니라 내가 찍은 거 이게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을 보는 눈은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게 더 좋은 거야라는 걸 비교할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목을 얘기할 때 한 종목을 찍어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도 현대차, 현대위아, 만도, 기아 이렇게 해서 4개의 섹터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난 이 중에서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자동차 섹터의 4개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 4개를 다 사요. 참 미련한 짓입니다. 자동차 섹터의 종목은 하나만 사시면 돼요. 4개 중에 내가 더 나은 거. 예를 들어서 완성차를 원하시면 현대차나 기아를 사시면 됩니다. 또한 부품 소재를 사시고 싶다면 만도나 현대모비스를 사시면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짝짓기 중에 나는 무엇을 살 거냐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방송하다 보면 여기 밑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제 단톡방에 지금 먼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오늘 좀 세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이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이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 언제냐고 물으면 지수가 하락할 때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보통 한 3, 4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주식이 빠졌다 올랐다 해요. 평균적으로. 2달에 한 번 좋은 타이밍, 아주 좋은 타이밍이 오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먹을 만한 타이밍들이 와요. 제가 쭉 살피다 보면.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한 달에 2-3번 이상 매매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평균 1-2번인 것 같고 잘해야 뭐 한 2-3번, 서너 번 할 때가 어쩌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다가 여기저기 종목 추천받아 여기저기 혼자 뭐해 하다가 손실 나신 분들이 대부분 제 단톡방에 왜 많으신지 아세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1번 방에 1,500명이 제한인데 1,500명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 방을 오픈한 거예요. 2번 방도 지금 500명이 넘어서 600명대 가는 것 같은데요. 1,500명이 차면 2개가 3,00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주식시장 어려운데 제 톡방에 다 들어와 계시냐면 제가 드린 종목들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년 반 정도 지금 한 개월수로 16개월가량을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16개월가량 강의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손해를 끼쳐서 손실로 마감된 종목은 아직 한 종목도 없습니다. 자, 작년 1월 달이 최고점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식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물 옵션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식은 그거에 비하면 저는 그냥 취미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서브 캐릭터, 요즘에 뭐 부캐릭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메인 캐릭터는 선물 옵션이 전 주력인 사람이고 주식하고 ETF 쪽은 저는 그거보다는 뭐 그냥 서브 캐릭터밖에 안 되는 정도의 섹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고 주식을 강의하고 매매하는 그걸 가르치는 게 직업이신 분보다 제 종목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이게 직업이신 분들 중에서 제 단톡방에 많이 와 계신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종목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막 유료 리딩방, 추천방 이런 데서 이거 가지고 뿌린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예, 왜냐하면 손해 잘 안 나요. 제가 하는 종목들은. 재고 재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들어갈 때가 있고 분할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무료 추천방 여러분 지금 무료 제가 단톡방 운영하는 곳에는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예, 무엇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섹터가 좋다, 이런 종목이 좋다 그 정도의 말씀을 보통은 드려요. 그 중에서 어느 종목을 어느 시간대에서 요 가격 밑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 이주일 분할로 모아가면 좋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들어오셔서 제가 드린 종목 시간 타이밍을 보시면서 보시다 보면 아, 이런 타이밍일 때 보통 저점이 많구나. 그리고 이런 타이밍일 때 분할 정산하고 이렇게 관리하는구나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섹터를 한번 쭉 빠르게 훑어갈 테니까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느 섹터를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여기서 반등이 살짝 나오는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별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술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하락을 살살살 멈추고 있어요. 근데 얘가 반등의 신호탄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단타를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살살 사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런데 파동론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앞전 자리에 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 폭을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21,500원 자리가 지난 여기 저점입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고점은 27,000원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은 약 4,700원 가량의 폭이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박스의 하단을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점이 나오는 거는 대등 수치로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까지를 보셔야 되냐면 이 저점에서 마이너스 4,500원, 4,700원 정도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21,000원에서 마이너스 4,000원 정도를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 17,000원, 16,500원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18,000원입니다. 그러면 얘가 진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꼭 그 저점을 찍어주느냐? 안 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게 보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살살살 매집하시되 16,500원, 17,000원까지는 항상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소량 일부 입지를 해놓고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다가 저점이 나왔을 때 물량을 채워서 쭉 치고 올라가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의 바닥은 가바닥에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진바닥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S&P입니다.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직전 저점대의 눌림목을 보시게 되면은 2만 원에서부터 얘가 22,390원입니다. 그러면 약 10%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다시 내려올 때 얘는 다시 그 저점대에서 반응을 하긴 하죠. 보시죠. 살짝 반등하고 살짝 반등하고 그런데 무너집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내려갈 때의 저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대등 수치만 가지고 계산하셔도 약 18,000원 가량 정도에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얘가 저점이 지금 18,390원. 자, 어저께 단기 저점에서 단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추세 전환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말경까지 분할로 천천히 사신다고 한다면 손해볼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방에 들어가서 나 여기 저점인 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지하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3층이고 또 내려가니까 지하 5층이고 지하 10층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이라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쌍바닥, 쓰리바닥이에요. 앞전 저점들이 지켜지는 자리에서는 내가 매매를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패턴이 되고요. 이따가 패턴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패턴이 깨진 자리에서는 저점이 나올 때까지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얘는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공개 강의 때 또 엊그저께 수요일 날 여러분 지금 팍스TV 우리 강의 시간에 수요일 날 종목의 흥망성쇠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제 좀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2,400원대 이하에서는 이라고 드렸는데 오늘 하루만 지금 3.6% 정도 상승합니다. 이제 이 종목을 매집하신 분들은 되밀리면 그냥 본전 스탑 하십시오. 예, 본전 나가지 않는 한 버텨보도록 하고요. 본전 나가면 그냥 좋았다 말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차트를 기다리시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인도인데요. 인도는 사실 앞전 저점이 2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2만 원에서 보통 상승 추세는요.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 원 정도, 2만 100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만 500원에서 2만 1000원 이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봉 한 번 더 떨어져 가지고 아래꼬리 다는 게 확인이 되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부분도 생각을 좀 하시고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 중에 올해 9월, 10월, 11월 달에 신흥국 10개 나라가 디폴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 볼 때 시장 세력이 아마 그 기사를 활용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여름 이후일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올 연말까지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가 있을 것이고 내려오겠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주식을 내가 물려서 버텨도 되는 시점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종목별 선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수요일 날 팍스TV 방송에서도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온라인 공개 강의에서도 저점이니까 매집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에 벌써 4.62% 상승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사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그냥 툭 넌지시 드리는 가격들이 사실 거기서부터 며칠 안 사고 올라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사가지고 이렇게 반등 나오고 여기서 매집했다가 반등 나와서 챙기고 여기서 매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냈던 이런 패턴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강의 때는 패턴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패턴의 흥망성쇠라고 수요일마다 제가 따로 강의하는 시간대에 이 패턴을 잡아내는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오늘 재밌었던 것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습니다. 오늘 상승률만 해도 7.16% 종가상 올랐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사도 좋다 그리고 어저께 사도 좋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방에 7%대. 여러분 이거 종목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의 지수가 오를 때 오르는 폭의 2배가 올라가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ETF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들 아실 텐데요. ETF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세타값의 총합이에요. 내가 한 종목만 사기는 부담스럽다면 그 업종군을 사는 걸 우리가 ETF 투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코스닥 150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종목을 고르기도 힘들고 많이 빠지기도 하고 참 힘들어하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코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투자를 뭘로 하냐면 이렇게 ETF 업종군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가 상장 폐지될지 어느 회사가 부도날지 어느 회사가 문제가 생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전체 큰 흐름을 잡는 면에서는 지금 얘가 뭐냐면 이렇게 잡아서 반등하고 갔다가 반등하고 갔다가 반등하고 그 구간에서의 투자입니다. 그런데 앞전 저점대를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이탈했지요. 그래서 얘가 고점은 12,000원이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저점 라인이 1,700원 선입니다. 그러면 이 폭이 2,000원 가량이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게 된다면 대략 진 바닥은 8,000원 내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000원 초중반 정도가 진 바닥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9,000원대에서 아래 꼬리 달았기 때문에 이날 한번 매집을 했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지키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 매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반등하는 걸 저는 일단 10,000원짜리에서는 반절을 청산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종가의 절반 정도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나머지 절반으로 바라보는 건 1,500원에서 1,700원이 맥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로 짧게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기술. 이 섹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포털 검색창에다가 이 ETF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종군과 종목이 무엇인지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좋은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앞으로의 업황이 어떤지는 여러분 스스로,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투자하실지 마실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바닥권에 근접해 간다. 조금 매수해 가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종목에 관한 얘기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현대미포조선은 거의 뭐 장자방의 주제 종목 같은 주제곡이라고 할 만큼 제가 참 많이 울거먹은 종목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작년 봄부터 현대미포조선 45,000원에 사가지고 90,000원까지 97,000원 갔거든요. 그래서 바닥 대비 거의 더블을 나는데 한 달 반 정도. 근데 작년 봄에 굉장히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 봄에. 그때 나머지 종목 다 빠질 때 얘만 올라가서 더블 치면서 굉장히 박수를 쳤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한 2달 정도 기다려서 조정 나오면은 매수했다가 반등 나올 때 팔아먹고, 또 한 달 반에서 2달쯤 기다렸다가 조정 나오면 잡아서 반등 나오면 팔아먹고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여기 72,400원 찍을 때 제가 75,000원 밑에서는 박앤세일이다 사자라고 팍십이 나와서 눈이 떠들었는데 사는 기회가 하루 이틀 3일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사라면 더 떨어질까 봐 겁나나 봐요. 안 삽니다. 그리고 있다가 날아가기 시작하면 추격을 하는데 언제쯤 추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 종목을 단타하고 종목들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하냐면 앞전 고점 돌파할 때 직전 고점 돌파에 힘 있다고 따라갑니다. 물론 단타하기에는 선수들은 이게 맞아요. 선수들은.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선수이실까요? 선수가 이 시간에 이걸 왜 봅니까? 주무셔야지. 운동하시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완전히 생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주식을 모르시는 문외한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개인들이 매매를 할 때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따라가서 이거 먹는 거는 좋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왜? 단기에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단타를 잘하는 선수의 몫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수인지. 아니시면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려올 때 78,000원 밑에서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하나, 둘, 셋, 딱 3일 사줬습니다. 똑같이. 3, 4일 정도. 그리고 치고 올라왔는데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 해드릴게요. 어제 장 무지하게 빠졌잖아요. 그죠? 네, 어제 장 엄청나게 뺐습니다. 옵션 만긴 날. 근데 그때도 나 혼자 독야청청하며 올라갔던 게 미포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미포조선의 목표가를 87,000원에서 88,000원, 90,000원 언저리 직전 고점을 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이클에. 그래서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목표가는 87,000원에서 90,000원 사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라는 것이 제 목표인데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83,000원짜리에서 82,800원에 오늘 82,800원에 여러분 절반을 청산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오늘 단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원래 여길 목표 보겠는데 혹시 밀리게 되면은 되밀리면 이익 스탑 가격을 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87,000원을 터치하면 나머지 물량을 모조리 정리하자라고 톡방에다가 글을 써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물렸을 때 장 되게 안 좋을 때 샀는데 얘는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종목마다 살피시면 장이 안 좋을 때 하락 조정장에 가는 종목이 있어요. 걔가 미포조선이에요. 오케이? 근데 시장이 좋아져야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도체 2차 전지가 주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섹터를 이야기할 때 한번 기억해 두세요.
미포조선을 제가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시장은 조정 나오니까 대안책으로 얘를 사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하나의 힌트 되실까요? 다음이요. 자, GS건설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건설주가 이제 충분히 빠진 것 같으니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건설주 2.98% 상승하네요. 그래서 저는 건설주에서는 GS건설하고 현대건설 둘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최근에 2, 3일 동안 살살살 매집을 하자 했더니 현대건설 오늘 3.5%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수익권 돌아온 종목들은 되밀리면은 약수익권에서 다만 100원이라도 수익권에서 여러분이 이익스탑을 항상 관리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손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목요일 날 공개 강의 들으신 분들도 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을 때 드린 분들까지도 사셨던 분들은 전부 수익 전환이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익 관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고려아연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48만 원, 49만 원, 50만 원대에서부터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되게 묵직한 종목이죠. 한 주에 거의 50만 원 돈이니까 60만 원 넘어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럼 20%거든요. 근데 얘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66만 원이요. 그럼 얘 30% 오른 거예요. 이 무거운 종목이. 근데 불과 2달 정도 기간, 2달 반 만에 묵직하게 올라갔던 거라서 60만 원대에서 정리 끝내버리고요. 여기서 정리 다 끝냈습니다. 하나, 둘, 3일 동안 다 팔아버렸고 그리고 한 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얘기가 50만 원 초반 오면 또 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보시니까 54만 원 밑에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얘는 저점에 정확히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부터 슬슬 우리가 일주일 내지 2주일 잡고 산다라고 하는 종목 섹터예요. 그래서 슬슬 담으시면 어떨까? 저는 이걸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분할로 사고 올라가면 팔고를 그냥 아마 평생 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회사예요.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샀다가 보통 무거운 종목이라 10%에서 20% 주면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10%쯤 가면 한 절반 던지고 20% 이상 가면 상황 눈치 보다가 좀 더 갈 것 같으면 30% 버티기도 하고 못 갈 것 같으면 20% 전에 던져버리고 저는 대형주 매매가 거의 그래요. 그래서 수익률이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종목들은 10% 게임에서 20% 게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핵심이 뭡니까? 손해가 없다는 거. 이해하실까요? 네, 손해가 없다는 거. 그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이제 슬슬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 28만 원 밑에서는 박앤셀이라고 슬슬 모으자라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모았죠? 네, 또 꾸준하게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차 부분, 우리 차이나 전기차는 지난번에 제가 저희 그 단톡방에 오신 분들께서 다른 종목들 나 많이 물려 있는 게 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되게 고민들 많이 하셔요. 그런 얘기 가끔 저한테 상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하다가 충분히 떨어진 종목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종목의 흥망성쇠라고 그래서 이 차트에 주봉, 월봉, 그다음에 일봉까지 패턴을 분석해 드리면서 여기가 왜 바닥이고 절대로 손해나지 않는 정말 안전한 자리에서 물량 베팅을 말씀드렸는지를 드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톡방에 글을 남길 때는 비중을 몇 % 세워라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 팍스TV에 와서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하거나 이럴 때 온라인 강의한다고 할 때 들어오십시오. 주로 제가 온라인 강의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글로 남기기에는 이거 언제 다 설명합니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할 때 가끔 이런 종목이 보이면 비중을 실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의 풀 베팅을 하는 수준의 물량 베팅을 하더라도 여러분께는 그냥 한 30%에서 50%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저랑 호흡을 좀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3,000원에서 우리가 여기 11,000원 밑에서 받았는데 하나, 둘, 셋 딱 3일 샀거든요. 3일 만에 치고 올라와서 13,000원 1차 목표가 그래서 13,000원에서 현재 절반을 청산을 한 상태고요. 올라갈 때 14,000원에서 15,000원 언저리쯤 오면은 저는 목표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장기로 보시는 분은 길게 보시면 돼요. 단타 목표가는 바닥에서부터 20%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올라와서 30%가량이면은 땡큐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저희 그 교육생분들께서는 물량을 많이 실어서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을 들고 장이 위태위태할 때 버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반도체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예, 반도체는요. 제가 지난번에 장 떨어질 때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요일 날 말씀드렸고 그 전부터 반도체 얘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반도체 종목을 하시려면 SK 하이닉스나 그리고 DB하이텍 두 종목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반도체 ETF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만 해도 2.72%고요. 우리가 샀던 게 33,600원 여기 밑에 떨어질 때 매집을 했고요. 그 위에 내려올 때 여기 눌림목에 34,000원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단가 맞춰가지고 올라오는 상태라서 지금 제가 보는 건 한 35,500원에서 36,000원 정도 단기로 보고 들어간 종목이니까 예, 그쯤 왔을 때 단타 목적이신 분들은 정산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길게 보실 분들은 쭉 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얘는 못 탄다 그랬죠? 시황 탄다고요. 오케이? 시장이 현재 전 하락했다가 단기 반등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또 청산하고 나면 또 싸게 살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길게 보시기보다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나는 만약에 3년, 5년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파셔도 돼요. 오케이? 네. 나는 3년 후에 5년 후에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장기 투자자는 떨어질 때마다 월급 받을 때마다 모으세요. 좋은 섹터입니다. 그런데 나는 갔다가 주저앉고 화딱지나고 승질나 청산하시고 내려오면 또 사고 반복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우리 계속해서 뭐가 더 좋다 11만 원 밑에서는 그냥 세일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DB하이텍 마찬가지죠. 66,000원 밑에서 세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3일 주네요. 매수 기회. 그리고 올라갑니다. 얘는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7만 원에서는 여러분이 한 3분의 1 정도만 청산을 해주시고요. 단타 보시는 분은 7만 3천 원에서 7만 4천 원 정도에 만족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길게 추세 보실 분들이라면은 얘는 한 8만 원 가량까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에 분명히 영향받는 종목이니까요. 상황 봐서 전부 팔아야 될 시기가 되면 단톡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 했던 거 내려올 때마다 모아놨던 거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대차 제법 많이 올랐죠. 3% 상승했고요. 오늘 제가 감사 인사 받았던 게 현대위아였습니다. 3일간 매집했는데 오늘 왕창 올랐어요. 6.39%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만도입니다. 얘는 그렇게 비중을 실지 못했습니다. 위치가 그렇게 좋은 싼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만도는 많이들 안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3.8% 올랐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가 오늘 대박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NC소프트 바닥이라고 사라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 수요일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바닥입니다라고 얘는 그냥 사세요라고 딱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사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비중 실어서 마음대로 사세요라는 뜻입니다. 예, 가끔 가다가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런 종목들 제가 보이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하루만 해도 1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45만 원대에서 여기 고점에서 오전에 반절을 청산했습니다. 밀렸을 때 수익 실현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3만 원짜리 깨지면 익절 관리하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텨보시면 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이제 슬슬 매집을 하는 구간인데 조금 시간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자, 그다음에 종목들 중에 LG화학 괜찮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11일 날 단톡방에다 제가 글을 올려놨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좋다라는 얘기를 같은 날 드렸고요. 또 삼성전기 괜찮다는 얘기를 함께 세트 플레이로 드리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까지 2차 전지 관련 화학 관련주 4종목을 묶어드렸습니다. 전 종목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수익권에서 정리하시고 끌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좀 숨차게 종목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에는 종목 한두 개를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패턴을 공부한다면 매주 금요일 날에는 이렇게 전체 섹터를 최대한 제가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숨이 차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 속에서 잠깐의 반등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쌀 때 사서 조금 올라왔을 때 약수익권이라도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라도 좀 챙겨가자라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종목들이 쌀 때 장자방 전문가님은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장중에 실시간으로 장자방 전문가님들의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만에 100%, 300%의 시세 수익으로 즐기는 방법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장자방 전문가님의 주 무기죠.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좀 시장이 이렇다 할 추세를 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빠졌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하는 그런 흐름들 보일 것이다라고 장자방 전문가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이럴 때는 시장의 양 방향을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좀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장자방 전문가님께 이 선물 옵션에 대한 매매 비법들 좀 알아가기 전에요. 저와 함께 이 선물 옵션에 대한 개념부터 살짝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 옵션은요. 선물이라는 종목과 이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옵션에서는요. 이 매매 용어들이 주식시장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는 매수를 사다, 매도를 팔다라고 보통 쓰실 텐데 선물 옵션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 기준가라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가 대비 지수가 올라가면 즉 시장이 상승하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에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수에 진입한 물량을 청산하면 저희가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좀 시장이 내려갈 때는 선물 시장이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방향에 따라서 매도에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도에 잡은 물량들을 우리가 청산을 하면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장이 상승하면 올라가는 방향만큼 수익을 챙기게 되고요. 또 시장이 하락하면 빠지는 폭만큼 그만큼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방향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물 옵션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장자방 전문가님은 어떻게 하루 만에 100%, 300%의 시세를 즐기고 계시는지 매매 포인트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주식시장은 한 종목에 우리가 30%가 최대 수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물이나 옵션 둘 중 하나로 이렇게 100%, 300%의 시세를 즐기기도 하는데 실제 매매하셨던 차트를 대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효미 아나운서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준가라는 것은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상승을 보냐 하락을 보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준가라는 개념을 잡고 생각을 하시면 지수가 올라갈 때 매수 방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목표가에다 청산하는데 그 목표를 1차 목표를 제가 저항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는 선물을 그냥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만큼 수익을 청산한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선물 말고 옵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옵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보시다시피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상승 방향에 베팅을 한다라고 만약에 하면 뭐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선물이라는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매수하시는 거고 옵션이라는 걸 거래하시는 분들은 콜 옵션을 사시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장이 하락을 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하락의 경우에는 선물 매도 진입이라는 걸 하셔서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득을 취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잘 모르실 텐데 주식의 공매도라고 숏 진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주식을 만약에 10,000원에 매도 쳤는데 8,000원까지 빠지면 2,000원만큼 주식은 손해나는 거지만 공매도를 때리게 되면은 2,000원만큼의 이득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도를 진입해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8,000원에서 환매라 그러죠. 환매수를 해버리면 청산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 이익을 이만큼 떨어진 만큼의 이득을 내고 8,000원에 저가 매수해서 다시 10,000원까지 올라오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선물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선물에서는 이 매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반대로 옵션이라는 종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때는 장이 빠질 때 풋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거래한다. 이 정도 용어를 먼저 안 상태에서 제가 차트를 가지고 오늘장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선물 5분봉입니다. 오늘장 선물 5분봉입니다. 자, 전날은 선물옵션 만기 날이라 엄청나게 장이 빠졌던 하루였는데요. 의도적으로 미룬 거예요. 여러분 만기날이라고 하면 선물옵션 만기가 매달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인데 그 만기날에는 의도적으로 많이 올리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이유 없이 빼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주체 세력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알고 있는 외국인, 기관, 증권 뭐 이런 주체 세력들이 있습니다. 금융투자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돈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상방으로 올라가야 수익이 최대야. 그러면 내 돈을 잃지 않고 벌기 위해서 나는 상방으로 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외국인이 만약에 외국인들은 이만큼인데 증권 기관 다른 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야 이번에는 장을 빼서 내가 하방에다가 숏 소위 말하는 풋옵션을 잔뜩 사놓고 선물 매도를 이미 잔뜩 때려놓은 상태에서 주식들을 모조리 다 던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빠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영화에도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진콜 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고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하락, 풋옵션을 매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빠질 때 풋옵션하고 선물 매도를 잔뜩 잡아놓은 상태에서 인버스 잔뜩 상태에서 장이 빠지게 되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이 어저께 만기였다면 오늘은 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만기날 핑계로 다른 이유 없이 빼잖아요. 보통 그 다음날 반등이 세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이미 예상하고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반등이 셀 건지 가다가 밀 건지는 모르겠다. 일단 진입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날인데 보시면 전날보다 선물지수가 올라와서 하루 종일 올라갑니다. 횡보하다가. 그런데 선물로 보시게 되면 선물 저가가 339.35였고 고가가 345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만 6.6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자, 선물에서 6.6포인트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선물 1포인트가 선물 한 계약당 25만 원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6포인트면 얼마죠? 6포인트만 잡아도 선물 한 계약당 150만 원입니다. 선물 한 계약을 운영하는데 증거 금액이 약 1,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니까 그럼 나는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1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아까 우리 NC소프트 어저께 사가지고 오늘 하루에 10% 넘어가니까 우와 하면서 되게 대박을 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 어때요? 선물만 샀는데 10%가 아니라 15%면 우아할 만하죠. 우아를 2배는 해야 되겠네.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꽤 매력적이긴 한데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이 하나 있어요. 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선물의 경우는 매수를 한다 그랬지만 옵션의 경우에 뭐 한다 그랬죠? 콜옵션을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콜옵션은 선물 옵션은 여러분의 개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상승이야 하락이야. 오케이? 쉽게 생각합시다. 상승이야. 옵션으로 보면 콜, 선물은 매수. 하락이야. 옵션은 풋옵션 그리고 선물은 매도. 오케이? 용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 방향 어디야? 상방. 그러면 뭐 사야 돼? 콜옵션. 자 그러면 콜옵션은 얼마에 살 거야? 이제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물 옵션이 패가망신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다들 망해서 이거 하면 큰일 나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걸 하면 큰일 난다는 그분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안전하고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투자고 부동산은 안전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인데 선물 옵션은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그 폭약을 군대 가면은 수류탄 같은 거 던지는 거 하고 총 쏘는 거 하거든요.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수류탄 잘못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리고 총은요 잘못 쏘면 다 죽어요. 오버하려면. 근데 이거 왜 우리가 훈련할까요?
내가 이걸 내가 잘 쓰면 무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핀을 뽑아가지고 던지면은 상대방의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핀을 뽑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전핀을 꼽고 있는 상태에서 들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전핀을 뽑았으면 빨리 던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안전핀을 그냥 꽂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뽑았으면은 상승으로 올라갈 때 난 콜옵션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 못해서 매우 기쁨의 환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처럼 하락할 때는 내가 만약에 수리탄을 뽑아놓고 내가 안전핀 뽑았는데 하락하는데 콜옵션 사고 있습니다. 그럼 자폭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고 장이 하락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풋옵션을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오전에는 올라가면서 콜옵션에서 수익이 2배 반 가까이가 났습니다. 150%가량의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빠질 때 풋옵션이 바닥에서부터 1800%가 났고 조금 괜찮은 종목들도 한 700% 정도 시세가 날 만큼 전혀 상상 못할 만큼 기염을 토하는 시세가 대박이 났었는데 중요한 건 시장에 나오는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내가 예측했고 내가 생각했던 패턴이 나왔을 때 나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고 내가 예측했던 패턴이 아닌 좀 다른 모습이 보일 때는 일정 구간의 이득만 먹고 좀 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을 보시게 되면 옵션 콜에서 지지가가 얼마였냐면 1.20입니다. 그래서 1.30부터 그냥 사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목가도 1.92, 19만 원입니다. 자, 12만 원, 13만 원에 사가지고 19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면 약 40%가량의 수익을 냅니다. 자, 주식으로 따지시면 30%가 하루 올라갈 상한가고 우리 NC소프트 오늘 대박 났다고 좋아했는데 겨우 10% 올랐습니다. 근데 얘는 잠깐 사이에 아침에 한 40분 만에 40% 올라갑니다. 주식하고 비교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상승에도. 근데 그 이후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길래 더 잡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얘가 계속 올라가면서 전 얼마까지 갔냐면 최대를 35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시경 점심때쯤에서 30만 원경에 팔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가다가 눌릴 때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익은 우리가 300%가량의 시세가 나지만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 파동일 겁니다. 점심때쯤. 그러면 약 30만 원 정도라고 해도 12만 원, 13만 원에 샀던 게 2배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좀 더 숙달되신 분들은 다시 여기 무너졌다가 회복될 때에 29만 원대에 사가지고 35만 원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선물 옵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콜 옵션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반대 방향을 보실게요. 지수가 올라갈 때에 풋 옵션은 그러면 방향이 얘는 하락해야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콜 옵션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풋 옵션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매매하냐면 아침에 오늘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뭘 보냐면 풋 옵션이 지켰어. 그러면 하락하겠네. 근데 풋옵션이 무너졌어. 그럼 지수는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풋옵션은 하락해야 수익 난다잖아요. 근데 풋이 무너지면 콜이 가잖아요. 콜이 간다는 얘기는 방향이 상방, 하방, 상방.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보는 것은 이렇게 방향성 게임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16년째 거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전문 섹터이고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 시장의 세력을 잘 보게 되고 섹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 드리는 것이 안정성이 있는 것이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저점 나올 때마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옵션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지금 방송 이제 2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단톡방에 들어오시고요. 또한 덤으로 제가 한 달에 2-3번씩은 괜찮은 종목들, 섹터들, 좋은 섹터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끝나면 단톡방 못 들어오십니다. 지금 얼른 들어오십시오. 네, 노란톡을 통해서 우리 장재범 전문가님 가짜방이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그만큼 노란톡에 계신 분들께 수익을 정말 빠방하게 이렇게 또 챙겨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선물 옵션 매매 비법과 함께 그리고 주식시장의 종목 섹터들에 대해서도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밤 9시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